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주식 투자 마을입니다. 일단 물개 박수 한번 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기준으로 해서 저희 주식 투자 마을 어플리케이션의 고객님들 전부가 수익 실현에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더 좋아할 수도 없는 사항인 거는 제가 좀 이따 방송을 말씀드리겠지만 우선적으로는 모두 수익 실현이 나와서 너무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늘 컨텐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는 1800PT 오늘 찍었고요. 1800PT를 찍었다. 1823PT예요. 제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1823PT를 찍었다. 코스닥은 600PT를 넘어서 찍었다. 오늘 코스닥 지수가 606PT를 찍었네요. 예상했던 시나리오는 일단 1차적으로 맞아 떨어졌다. 하지만 지금 긴장을 놓칠 수가 없는 게 뒤에 악재들이 있습니다. 변동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도 긴장을 놓치지 않는 이유가 오늘 시장 흐름 분위기도 되게 변동성이 심했어요. 아마 저희 고객님들 아닌 이상은 오늘 시장에서 웬만해서 어떤 분들은 손절 많이 치셨을걸요. 한 100 중에 50% 이상은 손절치고 왔다 갔다 했을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장 초반에 강세 갭 상승으로 이어왔던 코스피 지수가 다시금 하락 반전을 했고,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오전에 한 번 더 반등이 나왔지만 W자로 다시금 쌍바닥을 찍었고요. 그 다음에 오후장에 들어서 회복을 했다. 정확하게 쌍바닥 구간에서 W 패턴으로 지금 상승을 했지만 여기서 투자 심리 약한 사람들 오래 지키지 못하고 나갔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하락 들어오네. 인버스 태워. 그래, 오늘 인버스 각이다. 오늘 인버스 무조건 수익 나겠다 하시는 분들도 인버스 마이너스 1%대까지 하락 먹었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단기적인 추세의 방향성의 파악은 전혀 수익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시고 시장에 대응을 하려 그러면 100% 집니다. 진다. 그리고 ETF 같은 큰 상품들은 기관 투자자들, 외국인 투자자들 더 빠릅니다. 여러분들보다 더 좋은 그 장비를 쓰고 0.1초 만에 모든 것들을 투자를 이제 주문을 넣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걸로 이기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까지 방향성을 더 길게 보시고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의 시장을 예측을 한번 해보시고 승률을 생각을 해보시고 일단은 투자 심리를 지키는 거에만 집중을 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어플리케이션이 다소 오류가 있어서 저희 서버 점검하시는 업체한테 막 빨리 복구해라 라고 해가지고 거의 한 12시 점심 되기 전까지는 복구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10시 때, 제가 10시 때 저희 VIP 고객님들께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조정 들어올 겁니다. 왜냐면은 선물 시장이 불안했고 일본의 국가 긴급 사태가 나왔고 또 추가적인 악재 제가 방송 끝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들어올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투자 심리 지켜주세요. 투자 심리를 잡아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오후장에 다시금 반등이 이어와서 지금 모든 고객님들이 수익을 실현을 했습니다. 이러한 단계적인 어떠한 플랫폼들이 있어야 돼요. 그 단계적인 시스템 자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에 전업 투자고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고객님들을 리딩을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큰 어려움은 안 갖는다. 하지만 오늘 같은 분위기에서는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많이 흔들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흔들렸을까? 오늘 코스피 지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좋은 상승 반등 흐름 이어왔고, 코스닥 지수도 지금 거의 V자죠. 아직도 V자 반등 못 온다, I자 하락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신중하게 지금 현재의 추세를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제 미국 증시부터 빠르게 살펴볼게요. 미국 증시 나스닥 같은 경우도 회복 기조가 빠르죠. 지금 코비드 19으로 확 빠졌지만 지금 반까지 회복을 했네요. 거의 V자죠.
전문 학자들 석자들은 뭐 V자 반등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볼 땐 운이 나쁘면은 W자 방향으로 가서 추가적인 후반대에서 올라갈 수는 있어도 I자 하락까지는 아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아무튼 어제 시장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나스닥 6%대까지 상승을 했고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 7%대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 컨텐츠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박스 구간까지는 얘가 안착하는 건 보고 방향성을 좀 정해보자. 정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박스 부분까지가 아니라 아예 상승 돌파를 해버렸죠. 상승 돌파를 해버렸다. 이러한 시장의 반등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을 조금 체크를 해보시는데 오늘 시장이 하락한 이유가 몇 가지 집어드릴게요. 일단 시장 하락한 이유 여러분들 오늘 낚였어요. 이런 표현이 제대로 맞는 것 같아요. 낚였다. 제대로 낚였다. 왜냐면 저는 확실히 투자에 대한 심리를 잡을 수가 있었던 게 전일 금융 투자 기관이라든지 투신이라든지 제가 어제 컨텐츠에서 말씀드렸잖아요. 1조 이상을 순매수했다. 근데 얘네들이 오늘 단기적으로 나갈까? 아니 밑바닥에서 평단을 제대로 잡은 사람들이 뭐하러 나가겠어요. 하지만 조정이 오전장에는 계속해서 던지는 패턴이었지만 장 막판에 순매수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에서 투자자들이 좀 낚였었고 이를 통해서 투자 심리 약한 사람들은 팔았을 수도 있다. 이제 유가 같은 경우에 변동성이 좀 심해진 상태예요. 유가. 뭐 목요일이죠. 이제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게 목요일인데 목요일날 이제 사우디, 러시아의 감산 합의가 여러분들 이 감산 합의로 통해서 우리의 방향성이 정해집니다. 우리의 방향성이. 따라서 목요일날이 아주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것 같다. 사우디와 러시아가 원하는 건 원래는 미국의 감산 너희들도 합의해라고 지금 계속 푸시가 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감산 합의해라.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세일 업계를 죽이지 않으려면 이건 무조건 감산을 해서 이 감산 합의를 이뤄야 되는 시점에 있고 또한 이 감산 합의를 하면은 또 추가적으로 감산 합의를 한다 해도 그 산업이 전방적으로 빠르게끔 회복이 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모습은 나타낸다. 그래서 지금은 감산 합의를 한다, 못한다는 변동성이 많이 커진 상태고 따라서 전일 WTI 유가 지수가 7% 거의 8%대까지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 자체가 이렇기 때문에 유가에 대한 하락 부분이 조금 변동성을 키운 걸 수도 있고요. 오늘 방송 빠르게 진행을 해볼게요. 코스피 1800PT 말씀드린 대로 찍었고 코스닥 600PT까지는 안착을 했다. 전일 다우지수 나스닥 초강세 불구하고 장 초반 약진 이유 뭘까? 일단은 단기 투자, 중장기 투자 이거 살짝만 설명해 드리고 할게요. 요새 VIP 고객님들을 제외하고 독자님들이 어플리케이션에 들어와서 문의를 많이 주십니다. 이제 제가 직장인인데요. 전업 주부인데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상은 전업 투자가 아닌 이상 세계 경제 각국 흐름이나 이벤트 파악이 어렵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고객님들께 조정이 나올 겁니다. 하지만 오후에 반등이 나올 거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 심리를 지켜주세요까지 하기가 여러분들 많은 시나리오가 필요해요. 근데 개별적으로 전업 투자가 아니고 부수적으로 주식을 재테크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러한 부분에서 아무래도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기 투자 시 손절이 반복으로 나와 손실 키울 염려도 크고 개인적으로는 직장인 및 부수업으로 재테크 하시는 분들은 중기 투자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다. 개인적으로는요. 단연간 리딩을 진행해왔지만 단타 수익보다 중기 10에서 15일선 스윙 투자가 종목 선정만 제대로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큰 수익이 쌓이고 복리 효과까지 누리게 된다라는 거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약간 좀 특이 케이스예요. 왜냐면은 리스크 관리를 해드리는 그런 리딩 업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왜냐면 그냥 카카오톡으로 단체톡으로 무자비식으로 사람 몰라놓고 이거 사라 이거 떨어져 뭐 동전주 중소형주 동전주 사서 추격해라 했다가 물려버리면은 계속 존버해라 이렇게 해서 몇 개월 동안 잠식하는 업체들도 많고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가 아예 제대로 안 되는 업체들도 많지만 저는 투자에 대한 원칙은 빠르게 인정을 하는 편입니다. 저희 고객님들 아실 거예요. 이거 투자 실패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손절난 거 빠르게 회복하고 수익 전환으로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런 원칙들을 지키는 업체는 제가 일단 보진 못했어요. 제 딴에서는. 하지만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 본인이 단기 투자와 중장기 투자를 정하실 때에는 내가 이러한 부분에서 정말 정보력이라든지 이런 게 좀 안 좋다라 그러면 종목을 선정을 하시고 포지션을 잘 잡아서 좀 중기적으로 가시는 것도 지금 상황에선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변동성이 많은 상황에서 단타 치고 이러면 수익이 더 안 좋습니다. 오늘 같은 상황에서도 저희 고객님들이 좋아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고객님들이 좋아했던 게 저희가 매집을 한 구간은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 매집을 한 구간이 지금 현재 이 박스 구간에서 매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중은 100% 비중을 들어갔고요. 하지만 계속해서 스윙을 치잖아요. 팔아라 사라 팔아라 사라가 아니라 투자 심리만 잘 잡아주세요 라고 하고 그래서 주도적으로 상승 분위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변동폭이 클 때는 그러한 투자 전략이 좋다라고 다시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독자님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단기 투자, 중장기 투자는 이러한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다. 삼성전자 이제 본격적으로 목차 들어가겠습니다. 삼성전자 1분기 쿼터 오늘 나왔습니다. 제가 어제 컨텐츠에서도 말씀드렸던 대로 선방해줬다. 우리가 6조 원 이상 컨센서스만 좋으면 뭐 걱정하겠냐. 1분기 때는 어차피 코비드-19의 영향이 적었다. 우리가 걱정해야 될 건 2분기 쿼터지만 2분기는 실적 시즌이 6월 달에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1분기 쿼터가 상대적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코비드-19에 대한 영향이 적게 먹었기 때문에 최대한 우호적인 실적을 발표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오늘 삼성전자가 6조 원 이상의 실적을 발표해서 좋은 흐름 이어갔고요. 근데 오늘 시장이 떨어진 이유는 이겁니다. 일본 국가 긴급 선포와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의 건강 악화 이 두 가지 때문에 장 초반에 포지션을 제대로 못 잡은 거예요. 기관 투자자들도 그렇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그렇고 유가 변동성 심해. 일본 팬데믹 현상이 지금 심해. 영국 보리스 존슨이 건강이 심해. 세 가지가 겹쳤네. 이건 비중을 늘릴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장 초반에 약세가 이어진 거고 하지만 막판에서는 다시금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이번 주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하나 뭐냐 유가 합의 무조건 유가 합의가 이루어져야지 반등폭이 더 그려질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삼성전자 1분기 쿼터 어제 컨텐츠 예상했던 대로 선방해줬습니다. 6조 원 이상을 기록을 했고 우호적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삼성전자 지난 1분기 매출이 55조 원, 영업이익이 6조 4천억 원을 잠적 공시했다. 지금 보시면은 6조가 넘었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6조가 넘었다. 어제 컨텐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6조의 이상 웃돌기만 하면 시장 예상 컨센서스에 부합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상 컨센서스에 부합을 했고 오늘 좋은 흐름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1분기 실적은 생각보다 코비드-19의 충격에서 실적을 떠받쳤던 것으로 보인다. 이 말은 그렇게 반사가 안 됐다는 거죠. 이게 투영이 안 됐다는 거예요. 코비드-19의 실적을 떠받쳤던 걸 보인다. 뭐 이렇게 해서 코비드-19으로 재택근무와 영상회의 등이 늘면서 서버 투자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여진다. 지금 코비드-19으로 인해서 뭐 하드웨어라든지 소프트웨어 쪽에 대해서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어플리케이션에서도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정보를 빨리 보신 분들은 확인을 했던 거고 오늘 시장 파악은 이렇게 두 가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일본의 국가 긴급 선포, 팬데믹 현상이 강해지고 있다라는 거.
두 번째가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의 건강 악화입니다. 아베 일본 총리가 코비드 19 감염 확산에 대응해 이동 영업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긴급 사태 선언과 함께 일본 역대 경기 부양책 사상 최대 규모의 108조 약 1215조 원의 긴급 경제 대책도 함께 내놨다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시고 어떠한 코비드 19의 하락에 대한 염두를 좀 상쇄시킬 수 있는 부분. 긴급 사태 선언은 8일 12시부터 선언이 된다라고 하니까 오늘 12시인가요? 그런 걸로 알고 있고, 따라서 다음 달에 일본의 황금 연휴 골드 위크가 끝나는 5월 6일까지 긴급 상태로 뭐 셧다운이 되고 이동에 대한 제한이 있을 거다. 또 일본 경제가 입을 타격이 얼마나 될지 일본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대응이 좀 늦었죠. 경제에 대한 뭐 충격 여파를 걱정한다고 괜찮다라고 하더니 좀 또 늦은 케이스입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제일 걱정인 건 제가 이것 때문에 지금 변동성이 컸다라는 거예요. 일본 팬데믹 현상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미국보다 심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일본에 대한 팬데믹 현상 예전부터 일본은 지금 수치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나와서 크게 걱정할 요소는 전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가 합의 목요일날 변동성은 심해지겠지만 트럼프 입장에선 재선을 앞둔 입장에서는 유가 합의를 안 할 수도 없고 유가 합의를 진행한다고 해서 텍사스주에 대한 세일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 텍사스 그 주변 지역에 대한 그 투표율을 생각한다라면 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 이런 상황 가운데서 고민이 되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해야 되는 게 승률이 더 크기 때문에 일단 유가 합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긍정적으로 전망이 비춰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거 별표 치시고 여러분들 살펴보셔야 돼요. 저도 지금 웃음기 쫙 빼고 방송을 하고 있는 이유가 이 부분입니다. 존슨 총리의 급격한 병세 악화로 영국은 충격에 빠졌다. 일단 존슨 총리가 어떤 사람인지 보셔야 되겠죠. 많이 보셨죠. 영국의 뭐 여러 가지 정책 부분에서 그리고 뭐 블랙시트 이런 부분에서 항상 대결을 펼쳤던 그 총리님이십니다. 얼굴 보면 알겠죠. 많이 방송에 나오게 했지만 이분이 지금 코비드 19에 걸렸다라고 하고 건강 상태가 매우 나빠져 중환자실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급격한 병세 악화로 영국은 충격에 빠졌고 쿠엔스버그 BBC 정치 에디터는 지난 18시간 동안 총리 사항에 대해 전혀 다른 메시지를 접해왔다라면서 총리실에서는 총리가 평상시처럼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해왔지만 총리의 중환자실 치료로 모든 사항이 바뀌었다라고 말했다. 지금 현재 중환자실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매우 심각한 사항이라는 거고 만약에 뭐 그러한 사항이 안 나타나길 바라겠지만 이러한 사항들이 더 악화가 돼서 혹여나 건강상에 무슨 문제가 생기신다면 유럽 증시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크고 그로 인해서 세계적인 또 증시가 커플링 현상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로 작동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오늘 방송 진짜 20분 안에 딱 맞춰서 끝낼 수 있을 것 같네요. 시장 상황은 지금 현재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떨어진 유가 변동성, 유가에 대한 변동성. 두 번째가 일본 긴급 국가 사태 선포, 국가 긴급 선포, 긴급이라고만 쓸게요. 세 번째가 이제 보리스 존슨, 보리스인데 그냥 쓴으로 쓸게요. 보리스 존슨의 코로나 악화. 이 세 가지로 인해서 주가 지수가 장 초반에 약진이 됐다라는 거. 그리고 장 초반에 이런 하락 장세가 나왔는데도 이 세 가지의 요소를 파악도 못 하셨다라면 조금 더 시장에 대응을 하시고 또 시장의 파악이 더 빠르게 캐치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시간이 4시입니다. 4시.
넷인데 이거를 장 초반부터 알고 있어야 돼요. 유가 변동성이 심해졌구나. 일본에 대한 국가 긴급 선포가 일어나고 있고 보리스 존슨이 코로나19에 감염됐구나. 그러면은 하락과 상승에 대한 요인들로 판단해 봤을 때 유가 반등 이거 아직은 몰라. 이게 극적으로 합의가 될 수가 있어. 왜냐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앞두고 있고 이 합의를 안 해주기에는 지금 현재 세일업계들의 부도가 장기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승률이 조금 더 높아. 그러면 목요일까지 일단 킵. 일본 국가긴급 사태 팬데믹 현상이라는 거 알고 있었잖아. 그리고 아베 총리가 국가적인 지원 정책, 경기 부양책, 앞으로의 양적 완화를 더 이제 지원할 거라고 밝히면서 미국과 같이 코로나 봉쇄, 여러 가지 코로나에 대한 우려감을 상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도 반반으로 보셔야 되고, 보리스 존슨은 이거는 진짜 예측을 못하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변동성이 커졌다. 하지만 지금 이런 부분에서도 투자 심리를 지킬 수 있었던 건 지금 현재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추세선이고 추세에 대한 힘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은 팔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1차적으로는 1800pt를 말했지만 2차적으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850pt까지는 욕심내본다라고 했죠. 그렇다면은 그 후는 어떻게 할 건데 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후는 뭘 어떻게 해요? 이제는 리스크 관리해야죠. 반등폭의 수익을 먹었으면 리스크를 관리해야 돼요. 그 리스크를 관리하는 거는 투자 전략이 하나밖에 없어요. 비중 관리. 비중 관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분산 투자. 분산 투자. 비중으로 리스크 관리하든 분산 투자로 리스크 관리를 하든 두 개를 가지고 나서 뭐 비중은 50% 미만으로 잡고 투자를 하고 분산 투자 같은 경우에는 개별 업종들 잘 공략을 해서 수익을 나올 수 있게끔 투자 계획을 짜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1850pt를 넘으면 이러한 부분들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점을 독자님들이나 고객님들도 이제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장 초반에 시가 대비 해가지고 큰 폭으로 오름세로 마쳤고,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 시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회복 반등에 일어섰다. 그렇다면은 이제 이번 주에 주목해야 될 건 보리스 존슨도 중요하고 일본에 대한 국가 긴급 사태도 중요하지만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건 유가 합의입니다. 유가 합의. 이 부분에 대한 변동성만 잡아주고 위축됐던 투자 심리들이 완화가 되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반등폭은 조금 더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모든 VIP 고객님들이 수익을 실현을 했다. 저 또한도 지금 현재 타이밍을 보고 있습니다. 그 워렌 버핏이 주로 쓰는 표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야구 선수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야구 선수라고 생각을 하시고 투자자들은 야구 배트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어찌 공이 날라오는데 저게 변화구일 수도 있고 이게 변칙구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날라오는지 몰라요. 자신 없으면 치지 말란 말이에요. 자신이 없으면. 하지만 내가 딱 봤을 때 승률적으로 제대로 제가 내 타겟 안에 오고 내가 저것을 정말 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 시점 때는 용기를 내서 치는 것도 투자자의 마인드 중에 하나입니다. 저 또한도 지금 그러한 마인드로 지금 시장을 대응하고 있고요. 지금 최대한 비중은 밑바닥에서부터 100% 비중을 잡고 있고 최대한 지금의 많은 변칙들, 이벤트, 변수들이 지금 시장을 잡고 있지만 큰 거 한 방 내가 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계속 기다리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대로 큰 게 한 방의 시나리오가 한 번 더 예측을 한다면 저희 고객님들한테 큰 수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도 많이 되고 또한 지금 이런 악재 속에서도 내가 지금 잘못 헛스윙을 치면은 다시금 파울이 돼서 아웃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도 늘 신중하게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어려웠고 변동수도 많고 이런 악재 이벤트들이 잔존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반등에 대해서 유지는 하되
이러한 악재 이벤트들이 하나둘씩은 해소가 되고 이제 돌담을 두드리면서 가야 될 겁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승률로 따지면 반등폭에 대한 기대감이 7, 그리고 하락 반전에 대한 기대감이 3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따라서 조금 더 추세를 지켜볼 거고요. 추세 전환에 대한 완벽한 신호가 있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 배트를 놓지 않고 자꾸 파울만을 치는 헛스윙질은 하지 않는다. 완벽한 타이밍에서 내 그라운드 안에 딱 들어왔을 때 제대로 한번 타격을 치고 추후에 저희 고객님들 수익 같은 거 수익 후기 올라오면 여러분들께 자랑도 하고 그동안 해왔던 종목들 컨텐츠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변동성 심한 장세인데도 불구하고요, 여러분들 같이 이번 주 이제 화요일입니다. 이제 화요일. 이제 화요일이고요. 앞으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남았지만 내일보다 중요한 건 내일 모레 목요일입니다. 옵션 만기일, 유가 합의, 목요일날 큰 다크호스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긴장 놓치지 않도록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응원해주시고 댓글 달아주실 많은 독자님들 감사합니다. 건강 챙기세요.